자, 27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칙은 앞에 수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책에서는 운문이 말하기를 가을바람 속 앙상한 나무일세 채로금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문 채로금풍. 이것도 아주 유명한 화두예요. 내용, 수시를 읽겠습니다. 수시운, 문일답십, 거일명삼, 견토방응, 인풍취화, 그까지만 읽게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 토끼를 보면은 매를 풀고 바람에 의해서 불을 피운다. 바람을 타고 불을 지핀다. 이런 뜻이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핵심은 견토방응, 인풍취화, 이 내자 두 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칙은 요 수시의 요 용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석미모, 즉 차치, 지여 입호혈시 여하, 시거간. 석자는 애석히 여기다 이런 뜻이고, 애석히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미모는 뭐예요? 눈썹이죠. 눈썹 터럭이죠. 눈썹 터럭. 근데 여기에 성가에서 미모는 뭐예요? 남에게 말을 많이 하면은 눈썹이 무럭무럭 자라요. 제가 말이 많은가 봐요. 눈썹이 많아요. 그래, 이거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성미모, 미모라는 단어 있으면 말을 해서 남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 화문하고 같아요. 화문 또는 건화문, 이게 남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애석히 아까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인데. 거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저 주석에 보면은 그냥 아무 이야기야, 눈썹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안 하고, 예?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고막 그렇게 없어요.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까지 끝나요. 이게 그거는 아니고. 가르치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뜻이에요. 가르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여기서는 해석을 쭉 해가 인풍취하 다음에 불성미모까지 딱 끊고 앞에 거 한다면 차치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앞에 인풍취하까지 끊고 불성미모 즉 차치예요. 예. 가르치는 거를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그건 그만두라. 그 말을 지금 우리 그 문제 안 다룬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입호혈,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도 어떤 승려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한번 수작을 벌리는 것을 전부 여기에 호혈로 들어간다.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이 대선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 깨우침의 세계를 한번 체크받아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 호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호혈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기가 팍 죽어가 아무 말도 못해요. 깃방막이 맞을까 그런지도 모르지만. 왜? 의미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니까. 수작 자체를 어떻게 걸지도 앞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수작 거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본칙 봅시다. 이제 그 승문, 운문.
운문은 뭐 아주 대선사잖아요. 소문도 많이 났고. 운문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운문 삼구. 운문 삼구 기억하세요? 운문 삼구는 뭐예요? 운문은 말을 한마디 딱 하면은 그 한마디 말 속에 뒷날 제자가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를 뭔가 취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함계건곤. 그 한마디가 하늘과 땅을 그냥 확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그냥 그 한마디가 그냥 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잡아버린다. 두 번째, 수파충랑. 말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이 말은 뭘 하냐면 앞에 수시에 나오는 견토방응, 인풍취효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야 불을 지피고, 토끼가 있어야 매를 사냥을 하지. 아무도 없는데 매 풀어가 뭐해? 그러니까 운문은 항상 오는 사람에 맞도록 임기, 그 기변에 대응해서 가장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파충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수파충랑 제주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가 그냥 도둑의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도둑을 쫓는데 귀재해야죠. 상대가 말하면 말에 그걸 도로 뺏어가 상대를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해버려요. 그래 깨우침 세계로 사념의 세계에서 깨우침 세계로 확 몰아넣어요. 그게 수파충랑인데 특히 그걸 연관시키면 절단 중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 절단은 그냥 끊어버린다 말이에요. 중류는 여러 가지 대세의 흐름이에요. 트렌드. 이런 거를 그냥 한꺼번에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운문이라는 사람의 말 솜씨예요. 이 운문이 한번 탁 하면 그거 아주 자 3구가 뭐냐? 3구는 함계건곤. 하늘과 땅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덮어버릴 정도로 감싸버리고 그냥 확 입막을 생각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 숲하는 물결에 따라서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생각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 우리 일반적 사념 세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대세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운문의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운문삼구라고 그래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스님인 운문인데 호랑이 굴로 떡 들어가서 이 승려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수조 염락시 여하. 숫자는 나무 숫자 아니에요. 조자는 메마르다 이 뜻이에요.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떨어지면은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 물으니까 운문이 말했어요. 채로 금풍이노라. 채자는 몸채자 아니에요. 로자는 뭐예요? 드러내다.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금풍은 뭐예요? 가을바람이. 왜냐하면은 춘하추동을 우리가 오행에 배당하면 토는 조항에 해당하고 봄은 뭐라고 해요? 봄은 목이죠. 여름은 화고, 가을은 금이에요. 겨울은 수예요. 그러면 금은 뭐예요? 가을이죠. 가을바람이. 금풍은 가을바람이. 가을바람에 그냥 앙상하게 몸을 그대로 드러났지.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우리 보고 뭐 어쩌란 말이야. 화두를 던졌는데. 그런데 이 본칙은 사실 그 앞에 이 승려하고 운문하고 요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주고받는 말이 한마디 더 있어요. 그 위에 거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더 있어요. 그 앞에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자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여하시 비사량처. 여하시, 무엇이 사량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고, 사량하다는 건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량하는 곳이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야, 그거 어렵잖아요. 그 왜 어려울까요? 선사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 선사는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뭔지, 정신이 뭔지, 그 속속들이 스스로 맛보고 느끼는 감정은 몰라더라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하나를 보면은 그 일명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속들이 내면적인 감각을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굴러가는 대체로 그 상황은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짐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 지금 그 앞에서 어느 곳이 생각이 끊어지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받으면은 일단 답답해요. 야, 어디가 생각이 끊어지는 거지? 근데 째깍 대답해요. 이 운문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식 난측 딱 얘기해요. 감정과 인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렵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자꾸 선생님 의미심장하고 상징적 의미가 뭐지?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하기도 말으세요. 그런 생각 굴리기를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선의 목적이지, 그 생각을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자꾸 발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는 게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것이 어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것이 어십니까?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될 건가? 묻는 말을 타고 그냥 끊어버려요. 생각이 끊어진 거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걸 그만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정식은 자기 경험적 인식이에요. 경험적 인식 가지고 생각이 어디서 끊는지 알 수가 없지. 난 몰라 하고 똑같아요. 네가 알려고 하는 게 바로 문제지. 모르는 걸 스스로 끊어야 되는데, 끊는 걸 끊으라고 또 의미 있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더 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뺏어 가지고 상대의 생각을 끊게 하는 게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끊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왔잖아요. 그 전제를 없애는 게 뭐예요? 알 수 없지. 난측. 그거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어디서 생각 끊는지. 쉽게 하면 죽으면 되지 뭐. 응? 여전히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꾸 하려는데 계속 뜻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사량 분별, 생각을 해서 뭐를 요건 요렇고 저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자꾸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잖아.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사량 분별이라고 그래요. 사량은 생각하다 이 말이고, 분별은 자꾸 이것과 저것을 이건 저렇고 지금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맞고 요걸 분별한다고 그래요. 사량 분별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혼이, 즉 지 생명의식이 그때는 혼이 빠져나가는 거. 그건 지가 생각하고 있어도 생각하는 게 지가 아닌 것. 말 속에 빠져서 혼이 딴 데 떠도는 거. 이 세계 그냥 허공에 떠돌아요. 귀신처럼 떠돌아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내 생각 속에 이거 참 아름답고 느끼고 희한하네 이렇게 느끼는 게 지 사는 건데, 그 사는 맛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알면 뭐예요? 그게 혼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상신실명하다. 우리가 지금 아까 장면을 보니까
다 혼이 빠진 자.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혼이 빠져가지고 상신실명하고 해골바같이 귀신이 되어 서로 막 핥히려고 그래요. 저건 무슨 알아듣게 말해야지 귀신 씨나라 까만 소리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하고 나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의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승려하고 여기에 나오는 화두는 뒤쪽에 주고받는 말인데 앞쪽은 뭐예요? 어느 곳이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정자는 감정의 정, 식은 알식자예요. 그 요즘 이야기하면 경험적 지식 또는 우리 그 정식이라는 것도 사량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에 또 생각이 붙으니까 정식이나 그거는 거의 또 동일한 말이라고요. 생각으로 알 수 없지. 생각이 어디서 끊어집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지. 이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머리를 굴리는 순간 머리 굴리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추구하는 그 욕망이 뭘까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끌고 가는 그 우리 정신의 욕망이 있어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게 뭔지 끝까지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모르면 내가 미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계속 머리를 들으면서 그나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순간에 요모조모로 끼어가지고 이런 게 아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지만 그건 몰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알았다 하는 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오면 그게 내가 그게 알았는 건가? 일시적으로 알았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 또 알아야 돼요. 계속 의문이 솟고 계속 알아야 돼요. 정의를 내리고 끝없이 할 때 그러면 혼이 빠지는 거죠. 지 살아있던 의미를 다 어디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치는 핵심이 다 그 얘기예요. 생각을 굴리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계속 버리는 거다. 진짜 사는 의미를 다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할 때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가 좋은지 아세요? 낚시 가고 가을 여행 갈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가을이 따뜻하고 아름다워. 그때 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의미 가을이 쓸쓸하고 내가 얼마나 살까 이거 또 구경하고 있을까 그건 지정시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 삶의 의미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 문제 우리가 또 교수 같으면 뭐 무슨 과학에 무슨 새로운 지식 뭐 세상이 변하는 거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지 혼이 다 빠져 그쪽에 빠지니까 내가 지금 가을을 느끼고 내가 가슴 서늘한 느끼는 그 감정의 아름다움을 내가 안고 껴안고 갈 때 그게 내 인생인데 그게 없어져요. 마구 생각 굴리기만 하고 그 생각 굴리기가 지 인생인 줄 알아요. 그건 뭐냐? 이 생각이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딴 사람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떠도는 생각 속에 내가 묻혀가지고 내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나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눈을 잃고 사념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순간순간에 느끼는 그 감각을 끝까지 깨어있으면서 갖고 가는 게 그러니까 자각. 우리가 자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각이라는 거는 바깥을 통해서 알 수가 없고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거가 각이라는 거예요. 내만 아는 게 자각이죠. 나의 각성은 남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감각, 깨어있는 감각은 남에게 말로서 포장해서 전달하면 내 감각이 아니에요. 그 말로 그냥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응하는 순간에 몰라요. 근데 그래 시 이야기했잖아. 감정의 속살을 잘 표현한 시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시인도 사실은 그 감정을 자기가 순식간에 탁 느끼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감격을 언어로 다듬고 꾸미고 같이 했다 또 지었다가 감각 그때 굉장히 순식간에 느낀 그 감각이 아니고 다듬어진 희한한 감각을 사념도 들어가고 감정하고 멀어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놈도 들어오면 내 걸 온갖 기억을 살려있으니까 야 맞아 나도 그런 생각 그 기억 가지 그거는 불러일으키죠.
순간순간의 자기 감각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만 맛보는 그 감각이 생명의 진짜고 삶의 진짜인데 그건 늘 놓치고 마치 말만 들어오고 남의 생각만 들어오면 내 혼을 그냥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살아있는 감각 속에 깨어있을 때가 뭐예요? 그게 본분사라고 그러죠. 정신 차려라. 차 마시고 정신 차려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차 한 잔 만들 때 그 알쓸한 느낌이 고겠지, 정신이. 그건 안쪽에서만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야 맛있네 그래도 맞네 맛있네 근데 속에서 느낀 건 다 달라요. 응? 근데 그거는 맛있다는 게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죠, 서로가. 그 맛은 모두가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못 마셔 그런 사람이 있죠. 나 이 냄새 싫고 나는 이건 체질이 안 맞아 그런 사람. 이거는 이야 이건 너무 향긋해. 그 향취의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맛있다 하는 차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그 갖다가 착각을 하고 남의 말이 들어오면 내가 진짜 맛보는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맛있다는 말 속에 다 나도 그 말에 엉겨진 말에 내가 느끼는 말을 다 물타기 해가지고 싸가지고 지 맛을 모르는 거죠. 그게 공유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삶의 내재적인 의미는 혼자만 맛보는 거다. 이 살아있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언제나 이 정신 차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가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우리 의식이 지금 다 눈을 깔 때 아 나도 지금 살아있는 게 목숨이 간다 안 간다 하는데 의식마저 가물가물해가 꺼져가는 매일 잠잘 때 비몽사몽간에 느끼는 의식이 꺼져갈 때 느낌처럼 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회광반조의 생각이 잠깐 떠오르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전체가 내가 갔던 모든 것이 전부 주마등 지나가듯이 한순간에 기억이 그냥 쭉 지나갈 때 그 어떨 때 그 기억들이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 살아있을 때 그것들이 그렇게 전부 아름답고 아쉽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볼 때 죽어갈 때는 살아있을 때 그 의식이 모두가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생생하게 살을 때는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지정신 다 놓아버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죽을 때를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식이 깨어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게 생명의 의식이고 살아있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아까 절단 중력한데 새 속에 흐르는 말로 행동으로 이미지로 막 들어오는 것 속에 내 정신이 그거 좀 매몰돼 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작 내 개인의 고유하게 느끼는 내재적인 나의 감각 내가 생생하게 느끼는 그 감각의 귀중함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내 의식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식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깬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본질적으로 자내증의 경계, 혼자만 스스로 증험하는 세계지 이걸 바깥에서 남이 증명해 줘서 내 인생이 내용이 거기서 맞아 너의 정신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만 느끼고 맛보는 세계일 뿐이에요. 자내증의 경계예요. 이제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말하고 두 번째 이 승려가 또 질문하는 게 우리 이 화두예요. 아까 나무가 메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말 물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여하. 그러니까 수조 염락시 여하. 채로 금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까 앞에 질문처럼 앞에 질문에 생각이 끊어진 것이 어느 곳이 생각이 끊어지는 겁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죠. 이렇게 금방 답했어요. 그러면
나무가 메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을바람에 그냥 훤하게 드러나지.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뭐예요? 뭔가 고리는 되는데 전혀 의미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뜻하는 바는 전혀 빗나가잖아요. 지금 이 스님은 계속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근데 이 스님이 무식해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 스님도 말하자면 유희산매에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그거 뭐냐면 사랑이 끊어진 것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식으로 그거 알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수작을 했어요. 그 나무가 메마르고 잎색이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가을바람에 그냥 모두가 몸이 그대로 드러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운문의 답은 뭐예요? 말은 들었지만 그건 그 말의 의미를 추적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 가을바람 부는데 나무가 그냥 훤히 드러나네. 하등의 의미 추적하고 자기가 보이는 감각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탁 던져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따라서 거기에 답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고리에 꿰가지고 그 의미에 합당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반응이 오니까 뭐 물으니까 무는 거는 뭐냐면 뭔가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스스럼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딱 얘기해요. 그 말을 타고 그렇게 수파충랑하다라는 거는 가을바람이 나무 이야기니까 가을바람에 나무가 그대로 드러나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운문은 그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 나온 세계를 그대로 그냥 말해요. 이게 의미가 뭐다, 뜻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잎새가 떨어지고 뭐 이 줄기가 이게 메마르면은 야 그게 죽는 거냐? 내연결이 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을바람에 혼이 있네 뭐.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네 뭐. 가을바람에 잘 드러났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념에 휘말리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를 그대로 말했을 뿐이 야, 니 지금 사념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어라. 그런 지적 판단을, 지적인 머리 굴리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사량분별의 세계에 네 말이 사량분별의 세계에 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설명한다고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맞는, 자기가 사량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세계를 그대로 탁 말해주는 것. 있는 거. 거기에 의미도 주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사, 자기의 흔들리지 않고 그 사량 분별의 세계를 떠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죠. 그게 가을바람에 그대로 드러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하지 않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생각에서 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금풍체로예요. 눈초리의 눈동자를 보니까 여전히 의문투성으로 보는데 아유 모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분이 저는 종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 알고 모르고는 내가 무시할 수밖에 등한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응? 저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안타까워라. 그러면 내가 맛이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시끄럽게 이제 뭐 알 듯 맡아 그건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 되고 송으로 들어갑시다. 이 질문을 이 평창에서는 이 스님의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주문 차사문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주인을 알아보는 질문이고, 어떤 사건은 일을 빌어서 묻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마디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 그 나무가 메마르고 잎새가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라는 요 질문은 변주문이다. 변주문이란 건 뭐냐면 마음의 주인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면은 지가 지정신 놓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문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요거는 차사, 즉 나무가 말라지고 낙엽이 대가 떨어진다라는 요 실제 일을 빙자해서 실제 무는 건 뭐냐 하면은 변주문이다. 이 말에 네가 휘말리느냐 안 휘말리냐 관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이 거기에 휘말릴 리가 없지요. 말을 타고 나무 얘기하면 가을바람이 나무가 훤히 드러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을 하는 자기의 주인의식, 내재적 자기 정신세계를 잃지 않고 남의 말에 빠져가 혼이 빠지지 않고 자기 정신세계 주인된 노릇의 말을 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말을 던지면 이 말에 휘말려가 상대가 지정신을 놓치냐 안 놓치냐, 말은 표장해가지고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변주문이다. 이렇게 평창을 해요. 그러니까 평창을 읽어보면은 이 화두의 그 핵심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문장 놓고 머리 아무리 굴려도 못해요. 이 선사들이 수많은 주석을 붙이는 게 역시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번역했는 거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화두가 나왔구나 이런 게 참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실제 있는 일, 겉으로 드러나는 경험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말에 상대의 마음이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를 테스트하는 질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자기 정신을 놓지 않고 말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정신세계를 지키면서 대답한 게 채로 금풍이다. 운문은 그렇게 답했다 이 말이에요. 응? 항상 답은 자기 의식을 깨어난 의식을 싣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답하라. 남의 말에 휘말려 가지고 깨어있는 의식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와 같은 거죠.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에 보면은 문기유종, 다벽유동, 삼구가변, 일촉요공,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에 이미 종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승려가 이 질문은 변주문, 차사문,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각자 말을 할 때 자기의 내재적인 자기 주인의식, 자기 정신에 깨어있음을 싣고 있느냐 안 싣고 있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질문을, 종지의 핵심을 싣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질문에 이미 종지, 선종의 기본 취지를 깔고 물은 거고, 답도 역시 똑같았다 말이에요. 즉 운문의 답도 또한 선문의 종지, 즉 본문사의 의식, 자기 의식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더구나 운문이 채로금풍이라는, 그러니까 상대가 묻는 질문에 휘말려가 말에 빠져가지고 논리 따지고 남의 생각에 휘말려가 깨어있는 자기 의식을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운문은 그 탁 던지는 말 속에 세 가지 운문의 삼구가, 채로금풍이라는 말 속에 삼구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삼구가 그 채로금풍이라는 말 속에 다 알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 일촉이에요. 한화살이에요. 한화살에 세 구가 들어있으면서 먼 하늘에 그냥 허공에 탁 쏘올래. 번개같이 휙 날아가고 올라갔다. 그 빨리 보라.
운문에 자기 깨어있는 의식을 채로 금풍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 세 구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확 덮어버린 생각. 모든 사람이 그게 무엇이, 그게 뭔 의미지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 두 번째, 질문에 하고 엉뚱하게 앉고 나무 이야기하니까 나무를 타고 채로 금풍이라고 말했어요. 그 수파충랑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계속 흐름을 그냥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운문의 채로 금풍이라는 말 속에는 일촉교공, 한 화살을 세의 그 어떤 효과를 다 안고 그냥 허공에 확 쌓아 올렸으니까 금방 알아차리라 이 말이 시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이 설두 스님이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대야해 량표삽삽. 이거 한 번 더 더럽게 어렵게 썼네요. 량은 맑고 서늘하다는 뜻이고, 표자는 해오리바람, 빠른 바람이에요. 휘몰아치는 바람. 큰 들에는, 넓은 들다리는 쌀쌀한 해오리 바람이, 그 삽삽,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장천, 먼 하늘에는 소우, 가는 비예요. 가는 비가 몽몽 촉촉이 내린다. 이 말은 설두 스님이 앞에 이 두 분이 했는 화두를 한번 노래한 다음에 자기의 선의 경지, 마음의 선의 세계를 표현한 말이에요. 넓은 들에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고, 저 먼 하늘에는 가랑비가, 보슬비가 소록소록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구나. 이 말은 아까 채로 금풍과 대귀예요. 채로 금풍은 나무가 마르고 잎새가 떨어지면 없던가, 가을바람에 그냥 있네, 나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네. 그냥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느끼는 세계를 그대로 그냥 얘기했어요. 말에 휘말리지도 않고. 네가 나무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 나무는 그냥 가을바람에 그냥 멀쩡히 잘 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것과 같이 자기가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보는 세계, 즉 넓은 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먼 하늘에는 보슬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 자기가 느끼는 감각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연은,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거 평창에 또 요 식기를 놓고, 설두가 넓은 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먼 하늘에는 보슬비가 부슬부슬. 이게 그의 마음일까? 그 앞에 드러나는 광경일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그럼 벌써 머리 굴리죠. 머리 굴고 뭐 있어요? 그때 뭐예요? 내 질문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이 딱 느끼는 내재적인 자기 생각이면 잘 모르겠네요. 그게 답이죠. 자기의 생각, 살아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뭐라고 대답할까? 멋있게 말해야 되지. 이때 하면 이게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면 안 되죠. 자관 그남 분별하지 마라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되고 그것도 되네요. 내 생각에는 중요해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말에 휘말리지 마세요. 사량 분별에 휘말리지 마는 거예요. 항상 휘말리지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내재적인 그 마음의 흐름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내가 살아있는 의식이 어떻지? 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두가 그 세상을 보고 자기 마음과 이 세상을 한 몸이 되어서 그냥 하나가 돼서, 이 두 개 분리하고 하나가 돼서 그냥 자기의 선적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군불견. 이거는 군불견, 그러면 이게 도치법,
뭐 도치법은 아니지만 이거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해석해. 뭐를 소림구자 미귀객 소림사에 소림에서 오래 앉아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객이 있는데 누구의 달마죠? 응? 소림의 달마가 9년 면벽하고 인도 사람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머물러 소림구자 미귀객 정이웅이 일총총. 이 새끼 참 멋있어요. 정이라는 고요히 기대고 있다. 어디에? 소림사의 소실봉이 웅이산이에요. 그 웅이산에 고요히 기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거하고 있고 웅이산에 웅이라는 건 산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웅이산에 이제 고요히 있는데 일총총은 뭐예요? 총은 여기는 이제 수식어로 그냥 고요히 기대어 있다. 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소림사에 오래 앉아 돌아가지 못한 나그네 웅이산에 고요히 기대에 앉아 있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저는 이 시가 어떻든 제가 느끼는 거는 자,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다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뭐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간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것도 없어. 우리 모두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웅이산은 아니지만 이러저렇게 다 처박혀서 그냥 오래 짱 박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고요히 어디 처박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지라는 어떤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자리 잡아가 결국 돌아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로 우리 고요히 처박혀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달마조차도 따지고 보면은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소림사의 한 구석에 뭐 큰 거 났다고 그냥 벽만 쳐도 9년이 앉아가 오래 앉아가 엉덩이 뿔날 정도로 저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무슨 족적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나 그게 다 혼자만의 인생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그 위대한 달마조차도 결국 돌아갈 것도 없고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찌그레져서 자기 인생을 고요히 보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재적 의미는 겉보기는 그렇더라도 그의 내재적인 삶의 의미는 위대하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신은 굉장히 풍요로웠을 거다. 뭐 그런 추상할 필요도 내가 나무 정신을 알 바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해 줍시다. 그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내가 이 강의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뭐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더구나 남의 정신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진짜 적나라한 발가벗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생을 마주하면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를 혼자만이 스스로 맛보고 혼자 가는 고독한 순례길과 여행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내 마음을 몰라둔다고 섭섭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 위대한 달마조사도 네 귀객이 되어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는 그를 짐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따뜻한 자극으로 알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세계예요. 응? 달마도 누가 위대한 선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그 인생을 스스로 침잠해서 진짜 진하게 자기 맛을 보고 갔다. 우리는 이 우주의 한 구석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맛보고 간 그 인생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면 지가 더 위대해지나요? 특히 달마 같으면은 달마가 살았을 때 그래도
영광을 얻었으면 주변에 뭐 좋았을지만 달마가 살았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은 그것이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만 알고 스스로만 홀로 짐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 그게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 마음은 남이 알아야 되고 남이 나를 기대해 줘야 되고 내 뜻을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를 믿는다 그러고 그 말에 빠져가 내 인생이 그 목숨 걸어놓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결국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걸 붙들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듬으려 그러면은 그 한순간이라도 자기 세계에 마주서서 내 인생을 찾을 길이 없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매정스럽지만 인생이라는 건 적나라하게 보면은 자기 혼자만이 맛보면서 홀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 그 적나라한 인생 앞에 마주서서 섰을 때 진짜 내 인생이 뭔가 라고 우리는 발견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인생으로 돌아와요. 자꾸 뭐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성각자가 다 알아가지고 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어떻게 내 영혼에 남의 힘이 들어가 나를 깨우쳐줄 수 있고 여선의 불구는 끝까지 각자의 영혼은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스스로 깨어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석가모니가 천상천하의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 얼마나 잘못 생각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